오디오 뉴스입니다. 충북대 어머니로 불리는 신어님 할머니가 또다시 거액을 충북대학교에 기탁했습니다. 세밋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신어님 할머니의 끊임없는 선행을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명 중 1명은 도박 위험 집단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음성군이 복합발전소 건립을 강행하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군청에 몰려가서 실력 행사를 벌였습니다. 상여를 불태우고 공무원들과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어젯밤 2시간 동안 차량과 주택 6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50대 남자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평소 불만을 품었던 곳을 찾아다니며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박은 한 번 손을 대면은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들 만큼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실태를 점검해 봤는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등 청소년들의 도박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적극적인 예방 교육이 시급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모바일 게임 중 하나입니다. 돈을 지불하면 일정한 확률로 게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아이템을 좀 더 좋은 거를 하려고 아무래도 좋은 거 드는 쪽에 희망할 거니까 하는 것 같아요. 충북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10명 중 1명은 도박 위험 집단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15년 조사와 비교해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도박 유형별로는 일정한 확률에 의지하는 뽑기 게임이 가장 많았는데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충북 지역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 집단이 많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점차 더 악순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청소년들의 도박 예방 교육 경험률은 불과 20% 안팎. 스마트폰 등 청소년들의 도박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적극적인 예방 교육이 시급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어렵게 모은 재산을 충북대학교에 기부해서 충북대 어머니로 불리는 신어님 할머니가 또다시 거액을 충북대학교에 기탁했습니다. 세밋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신어님 할머니의 끊임없는 선행을 구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발의 신어님 할머니가 충북대학교에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학교 발전 기금 8억 원을 기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아있는 전 재산입니다. 어렵게 모은 거라 소중하게 쓰고 싶어서 충북대학교 내놨습니다. 할머니의 기부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93년 3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시작으로 2011년 10억 3천만 원을 추가 기탁했고 이번까지 모두 51억여 원을 충북대에 기탁했습니다. 신할머니는 1932년 청원군 오창면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 초등학교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은 결혼 생활로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노점상 등을 하며 억척같이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데다 배우지 못하나니 늘 가슴에 응어리져 있어 장학사업에 힘을 쏟게 됐습니다. 제가 못 배운 대신 우리나라 인재라도 많이 길러서 제 몸값을 톡톡히 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충북대는 할머니가 기탁한 기금으로 지금까지 학생 423명에게 5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015년 새로 문을 연 평생교육원 강당을 신어님 홀로 명명하는 등 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신어님 충효장학금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학생들에게 그 혜택을 주고 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은 신어님 할머니의 한없는 이웃사랑이 연말 도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음성군이 복합발전소 건립을 강행하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군청에 몰려가서 실력 행사를 벌였습니다. 상여를 불태우고 공무원들과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합발전소에 반대하는 음성군 평곡리 주민 100여 명이 군청 진입을 시도합니다. 저지하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순식간에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발전소로 인해 지역은 죽는다며 상여를 불에 태웠습니다. 지난 13일 검증위원회의 발전소 타당성 발표에 따른 항의 시위입니다. 국민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앞당긴다는 명분으로 주민의 밀집 지역인 청정 지역을 팔아먹어 보려고. 주민들은 대화 한 번 없었던 검증위원회라며 환경 피해보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발표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양 해서 조병옥 군수가 정책 검토도 없이 100% 검증위원들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음성군은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복합발전소 건립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환경감시단 운영과 지방세 집중 투자, 상생 발전안 마련, 에너지 특화단지 개발을 후속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환경 파괴를 이유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음성군의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의 지난해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는 55조 3천억 원으로 전국 비중 3.56%를 기록하며 도정 목표인 4% 달성에 다가섰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은 전년 대비 3.4%로 전국 4위에 올랐고 1인당 지역 총소득은 3,093만 원으로 전국 7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화학, 운송장비 등 대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에 음식, 서비스, 운수업 등은 역성장에 시달리며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드러냈습니다. 충북연구원은 산업구조 다각화와 질적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어젯밤 2시간 동안 차량과 주택 6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평소 불만을 뿜었던 곳을 찾아다니며 방화를 했습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 앞마당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지르고 사라집니다. 깜짝 놀란 집주인이 급히 물을 떠다 뿌립니다. 2시간 뒤 충주의 한 어린이집에 나타난 같은 남성. 주차장에 세워진 버스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르고는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2시간 동안 무려 6곳에 불을 지른 방화범은 51살 김모 씨. 평소 자신을 무시했거나 불만을 품었던 곳들을 찾아다니며 불을 질렀습니다. 오래전에 거기서 밥을 사 먹었는데 밥이 천천한 밥을 줬다 이거야. 차를 샀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를 무시했다고 보는 거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가해자는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그 사람 차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노인네가 나와서 왜 놀래게 우리 마당에 차를 세웠냐. 그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들어간 거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 여기 세월을 3일 있는데도 부장났는데 불이 났으니까 그래서 올라와 봤더니 불이 홀타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범행 사실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연입니다. 오늘 밤 11시를 기해 충북 지역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지거나 영하 12도 이하의 아침 기온이 이틀 이상 계속될 때 내려집니다. 내일 도내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주기상지청은 각종 동파 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웃에 사는 부모들이 이른바 육아 품앗이를 하는 곳인데요. 부모들의 공동육아가 저출산 시대의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아이들이 모여 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보육교사가 아닌
아이의 부모이자 이 아파트의 주민입니다. 이웃 부모들끼리 돌아가며 아이를 돌보는 이른바 육아 공동체를 구성한 겁니다. 또 엄마들하고도 친분이 있다 보니까 놓고 제가 한 2-3시간 이제 병원에 갔다 왔을 때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아이가 이게 쉽게 분리돼서 놀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부모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물론 위탁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혼자서 양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서로 정보 교환도 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긍정적으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 복대동의 3번째 시설이 문을 열었는데 무료인데다 자녀를 둔 부모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주시와 부모들 모두 시설 확충을 바라고 있지만 정작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재반시설이 다 돼 있는 곳이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지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상지를 물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동육아 나눔터는 모두 203곳. 이용자 만족률은 93%를 넘어섰습니다. 공동육아 시설의 확대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청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문체부는 전국 1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서 직지와 기록유산 등을 내세운 청주시를 포함해 10곳을 문화도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문화도시 최종 선정은 내년 말이며 선정될 경우 5년 동안 100억 원의 국비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청주 CJB 컨벤션 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오늘 발대식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와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 확산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윤미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은 여성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생활정치, 살림정치를 실천 확산시켜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창당 후 인재 영입 1호였던 신용환 전 충북지사 후보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신 전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으로 시작했던 바른미래당은 자신의 소신이나 비전, 가치, 철학이 너무 크게 어긋나 있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회 운초 문화상 수상자로 강영기 충북대 교수와 김홍은 수필가, 류명옥 충북무용협회장, 김천식 청주 직직코리아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선정됐습니다. 강 교수는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개발, 김 작가는 20여 년간 수필 창작 교실 운영, 류명옥 회장과 김 사무총장은 예술 발전과 직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대전 충청 타워크레인 지부 충북지회 조합원 1동, 청주 율량동 신세계 약국에서 각각 100만 원, 청주 복대 1동 44, 45통 아름다운 나날 2차 아파트 주민 1동이 80만 원, 청주 사창동 대원 칸타빌 아파트 32통 주민 1동이 40만 7천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영운동 통합방위협의회, 청주 영운동 자원봉사대, 세종상사, 중부출판사, 청주 복대 1동 민화교실 회원 1동, 청주 사창동 중원한방에서 각각 10만 원, 진천 문백면 두성마을, 진천 문백면 석봉마을에서 각각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부의 감사에서 도내 대학들의 비위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충청대 유선규 이사장이 학교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구대 총장을 퇴임한 지난 2015년 4월 이후에도 학교 법인카드와 외빈용 승용차를 사용하고 아파트 관사를 나오면서도 집기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주최한 행복 나눔 콘서트가 오늘 푸르미 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푸르미 스포츠센터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오늘 콘서트는 성악 앙상블 토르와 색소폰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푸르미 스포츠센터는 2009년 개장 이후 하루 평균 1,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